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의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절차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쟁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죠. 근데 갑자기 어저께가 2차 변론 준비기일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환 변호사라는 사람이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 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다. 그런데 글쎄 다퉈보지도 않고 그냥 이미 재판을 한 건가요? 내란 범죄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내란 범죄 사실을 확정해야 내란죄가 되는 건데 그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좀 애매하죠. 표현이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바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회에서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 이것도 또 애매합니다. 사실상 철회는 뭐고 그러면 철회냐 아니냐? 왜 그 중간지대에서 답변을 하느냐? 좀 모호하긴 하지만 철회의 의미로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해서 탄핵 심판에 이른 건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탄핵 수출은 잘못된 거다. 그동안 내란죄를 외쳐온 국회가 막상 심판이 개시되고 나니 이를 철회하는 건 스스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고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근데 지난 12월 27일에 1차 변론 준비기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4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그 다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그 다음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이 4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는데 어제 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설명대로라면 그렇다면 이 4가지 중에 2가지는 철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 2가지가 국회 활동 방해,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이게 이제 내란 행위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아졌는데 이 부분을 철회한다는 얘기는 계엄 선포와 계엄사 포고령 1호 발표, 이건 하나죠. 사실상 계엄 선포 여기에만 집중해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주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건 국회 측 대리인이 얘기했듯이 이 심판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란죄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내란죄를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내란죄에 연관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군 수뇌부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군 또 관계자들 메모, 그 다음에 의원들도 이제 그때 느꼈을 위협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려면 변론 기일을 많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변론 기일을 5번까지 잡아놨다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변론 준비 기일 때 변론 기일 5번까지 잡아놓는 거는 서두르겠다. 이걸 명시적으로 지금 드러낸 일이라고 보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내란죄는 이제 법원에서도 아직 심판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증인들 신청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17번 변론 기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은 없애고 그러니까 변론 기일을 많이 안 잡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빨리 끝내겠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죠. 뻔히. 자, 그럼 왜 이걸 그러면은 내란죄를 제외하면 나머지 비상계엄 선포 부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자기네들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으로 보이죠. 근데 헌재는 지금 물론 야권이 우세합니다. 민주당 쪽이 이번에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이제 지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고요. 위촉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2사람이 뭐 중도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면 이제 5명이 민주당 쪽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1명만 넘어오면, 이제 3명이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 이게 3명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1명, 그 다음에 2명,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지명한 사람 1명, 그러니까 3명이죠. 이 3명 중에 1명만 넘어오면 6명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에는 문제없는 건 아니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지 말자, 지금 여론지형도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제 이런 국면을 자기네들은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지. 이거는 뭐 틀림없이 탄핵이 인용된다, 뭐 이런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국회가 탄핵을 할 때 첫 번째 핵심 사유, 어찌 보면 유일한 사유죠. 유일한 사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다만 비상계엄 요건이 된다 안 된다, 그건 따져봐야 되죠. 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판단의 기준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온갖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은 바로 국헌 문란 행위다. 그렇게 누가 판단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이거는 심리를 받아봐야 되지만, 윤 대통령은 이거는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해온 행위가 바로 국헌 문란 행위다. 그러니까 이건 비상계엄으로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쪽 주장이 있죠. 그런데 국회는 아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 국회를 헌법이나 법률에 있지도 않은, 계엄법이나 이런 데 있지도 않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포고령 위반이죠, 이런 것들이 내란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 이 자체가 우현적이고 위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가결을 시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내란 행위 부분을 드러낸다, 그럼 이제 비상계엄만 남는 건데, 글쎄, 그러면 과연 이 핵심 사유를 빼면 이 국회의 탄핵소추라는 거는요, 검찰이 기소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면 그럼 뭘로 헌재에서 심리를 하는 거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공소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소장을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 공소장의 핵심 사유를 변경하면 공소 취소나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건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에서 의결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 공소장에 해당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것도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탄핵소추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을 거기에 담아서,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헌재로 소추를 했는데 헌재에서 핵심 사항을 뺀다, 그러면 그건 다시 표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란 행위라는 부분이 없이
그냥 비상계엄 문제만 가지고서 선포 문제만 가지고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그러면 가결됐을까요? 저는 가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국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가서 내란 행위를 빼겠다는 거는 그럼 국회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국민을 기망 속여서 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했고 헌법재판소 가서 그 부분을 뺐다. 기망행위죠, 기망.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이 부분을 누가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 가지고서도 상당한 정도 헌재에서 논란이 있어야 된다. 왜? 핵심적인 사유인데 그 핵심적인 사유를 빼면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수명재판관이라고 이 부분을 쟁점 정리하고 하는 부분을 두 명이 하죠. 이미선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인데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자 그러면 내란 행위를 소추 대상에서 뺀다는 거냐라고 이제 취지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빼면 나머지 6명은 다 동의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를 뺀 채 헌재의 탄핵 심리를 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헌법재판관들 그중에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들이야 동의한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과연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있나? 재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인데 이런 겁니다. 이게 재판부의 권위로 이 내란죄를 뺐다고 권유로 내란죄를 뺐다고 합니다.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위원장은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느냐.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나무랐는데 재판부가 국회 쪽 대리인단에 이건 빼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국회 쪽 대리인단이 뺐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헌재 재판관 일부가 국회 쪽과 짜고 친다. 야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짜고 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재판으로 따지면 재판부가 공정하게 검찰 측과 기소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 어떤 게 타당하고 어떤 게 타당하지 않다는 걸 가르는 게 아니고 검찰 측 편을 드는 겁니다.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검찰이 그 말이 맞네요. 그러고서 맞장구를 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재판 진행 방식입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승복하라?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맞다면 제2의 권순일 의혹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헌재 재판관이 민주당 쪽과 짜고 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헌문란 행위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국 민주당의 그림에 맞춰서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바로잡을 곳은 지금 국회의장도 민주당 편이고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편 많고 그러니까 바로잡을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일단 국민들의 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금 수명재판관이라는 2명 외에 나머지 6명의 재판관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동의하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란을 빼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죠?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걸 머릿속으로만 분리한다? 그것처럼 편의적인 재판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두고두고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논란이 되겠죠. 저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헌재 심판 나 승복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헌재는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따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는 것이, 심리라는 것이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식의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리가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자체가 국헌문란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가 해명을 해줘야 된다. 저는 국민들이 지금 이대로라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세상의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